네, 안녕하세요. 고우성의 테크리뷰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성비 좋게 디지털 마케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사실 기업들이 디지털 마케팅 말은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드리엘의 엄수원 대표님 모시고 지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엄 대표님 제가 보니까 포브스지에서 네, 2017년도에 네, 아시아에 영향력 있는 30의 리더에 거기에 선정이 됐던데 네, 일단은 맞습니다. 궁금한 게 네, 네. 2017년도면 작년이지 않습니까? 네. 30세가 안 되신 겁니까? 지금도 20대신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그 선정이 될 당시에 30대 이하면 되고요. 아, 네. 그때가 이제 2017년도 이제 4월 정도까지 해서 만으로. 이제 30세 이하면 됐는데 야. 제가 6월생이에요. 그리고 6월에 이제 작년 6월에 만 30세가 된 거죠. 그래서 4월 달에는 29세 10개월이어서 아, 네. 턱걸이로 네. 들어갔습니다. 야, 그래도 아시아에서 네. 30인의 리더에 꼽혔다는 게 대단하십니다. 사실 네. 분야가 좀 많이 있어서 정확히 말하면 30인보다 많은데요. 네. 네. 어떤 분야에 뽑히신 겁니까? 그때 파이낸스 앤 벤처 캐피탈 분야에 뽑혔었어요. 네. 제가 이제 이 아드리엘은 두 번째 회사고 첫 번째 창업한 회사 솔리드웨어라는 회사인데 그 테크 리뷰에도 한번 소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인공지능 스타트업인데 금융 회사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솔루션을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냈었던 성과를 가지고 이제 포브스에서 예. 좀 약간 구체적으로요. 네네. 그 솔리드웨어 전 회사 전에 창업하시던 회사 솔리드웨어에서 구체 금융회사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해주신 겁니까? 저희 AI로. 주 클라이언트는 이제 은행하고 그 보험회사였어요. 은행하고 보험회사 이제 보시면은 공통점이 이제 은행하고 보험회사는 고객들의 리스크를 대신 떠안고 이제 프리미엄을 받는 역할을 하잖아요. 대출을 할 때. 그렇죠. 은행은 대출을 하고 보험회사는 이제 보험 상품을 팔고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줬을 때 내년도에 누가 부도를 낼 건지 이제 부도를 낼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신용평가를 해야 이제 제대로 된 금리를 주고 정확하게 이제 대출을 줄지 안 줄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은행에서 기존에는 그냥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바탕으로 해서 되게 단순한 통계로만 이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신용평가를 했는데 저희는 머신러닝 기반으로 신용평가 모델을 혁신을 해서 훨씬 더 이제 예측 부도율의 정확도를 높여서 이제 신용평가를 훨씬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율을 낮춘 거죠. 그쵸. 결국은요. 네. 부도율을 사실 그거 1, 2%가 아니라 0.몇 프로만 낮춰도 엄청난 몇십억. 제가 지금 공개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네. 이제 우리나라 메이저 은행 중에 한 곳이 지금 이제 솔리드에서 만든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걸 가지고 한 1년 동안 대출을 했더니 부도율이 원래 한 2몇 % 정도였는데 1%로 절반으로. 아니 그러면 돈을 얼마를 세이브한 거야? 야, 엄청나겠네. 그것까지 제가 잘 몇백억? 계산을 몇백억? 글쎄요. 몇천? 네,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서 계속 쓰고 계시고요. 은행이요? 네, 한국 보험사에서는 한 수백억 대의 추가 이익을 올리신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약간 의아한 게 그렇게 그 솔리드웨어 2014년도에 창업하신 거지 않습니까? 지금 아드리엘 2018년도에 창업하셨나요, 이거? 17년 말이요. 17년 말. 18년 초에 17년 말. 그렇게 엄청난 성과도 내죠, 금융 쪽에서. 금융이란 게 한번 또 성과 내면 다른 데서 다 따라하고 가만히 그쪽만 하셔도 AI 같고 그쪽만 하셔도 굉장히 편하게 돈도 많이 버시고 명성도 많이 얻으실 텐데 지금 마케팅 쪽으로 이렇게 전환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 솔리드웨어는 제가 회사를 일찍 팔았어요. 그래서 주주가 일단 더 이상 제가 아닌 다른 분이 주주가 되신 상태였었고, 그래서 회사 인수가 된 이후에 보통 이제 탤런트 애퀴지션이라고 해서 팀이 인수가 되면 한 몇 년 동안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다 하는 기간 중에는 이제 저희가 성과를 많이 냈었는데 이제 그 락업 기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저희 같은 이제 소위
속된 말로 벤처쟁이들은 새로운 네. 걸 또 만들어야 되고 동기부여가 안 되는구나. 내 걸 또 오케이. 창업을 해야겠다는 아. 그런 게 있어서 예, 이제 창업을 하게 됐고요. 네. 자, 근데 궁금한 게 그 익짓을 되게 빨리 한 거지 않습니까? 솔리드웨이에서. 네네네. 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판단이 익짓을 빨리 한 게 잘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할 걸 그렇습니까? 어땠어요? 지금 와서 얘기하면 당연히 이제 계속 할 걸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예, 많이 들죠.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 어떤 지금 문제를 발견하셔가지고 이쪽으로 AI를 갖고서 이 네.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 뛰어드신 건지.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디지털 마케팅 쪽 전문가라든지 뭐 광고 쪽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 입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여기에 뛰어들었다기보다는 정말 그 디지털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마케팅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왜냐면 솔리드웨어를 창업하고 나서 중소기업 사장이잖아요. 스타트업 사장인데 이제 마케팅을 직접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첫 번째로 저도 공감해요. 저도 마찬가지. 창업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일 때 마케팅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그렇죠. 막상 하려고 이제 뭐 페이스북 마케팅도 좀 해보려고 하고 혼자 해보려고 하면은 되게 어렵기도 하고 뭐가 되게 할 게 많은데 이걸 내가 일일이 챙기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럼 에이전시에 전화를 해요. 이런 거 대신해주는 에이전시 많으니까. 네, 에이전시에 제일 먼저 전화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사장님 한 월 얼마 정도 쓰실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은 저 스타트업 사장이고요. 이렇게 막 많이 돈은 없어서 한 월 100만 원? 이러면은 예, 죄송합니다. 이거 전화를 끊어버려요, 진짜로. 더 말도 안 하고. 월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은 이제 마케팅 버짓이 있어야 이제 에이전시에서 도와줄랑 말랑 하고. 왜냐면 거기도 1000만 원 쓰면 그냥 마진을 얻어 이익은 그쵸. 뭐 20% 해봤자 200만 네. 원이잖아요. 200만 원 한 사람 월급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는 해요. 거기는 왜냐면 팀이 움직여야 되니까. 네. 왜냐면 직접적으로 이게 막 뭐 작은 기업이든 뭐 큰 기업이든 어쨌든 사람이 붙어서 컨텐츠를 만들고 편집하고 여기를 이제 디지털 매체에 올리고 매니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제 이 전 과정을 사람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얼마 이상의 이제 코스트가 들어가는 게 이해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되면 코스트가 확 세이빙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거기서 착안을 해서 창업을 하게 된 게 아드리엘입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이게 그 인공지능이 그 기존에 뭐 사람이 했던 그런 디지털 마케팅보다 아까 그 대출 같은 과거에 대출 네. 같은 사람이 원래 했던 거를 인공지능이 그 사람이 했던 것을 대출 손실률을 줄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식으로 이런 디지털 마케팅 분야도 인공지능이 기존에 사람이 했던 그런 광고 대행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어떤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요. 어떤 부분은 아직은 사람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그걸 것 약간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반복적인 것들. 이제 이미 디지털 매체들이 굉장히 과점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데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유럽이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애즈로 그렇죠. 표현이 된 구글 디스플레이 이제 광고 네트워크하고 이제 구글 서치 네트워크 이제 검색 광고 쪽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나가면 링크드인과 뭐 트위터 정도까지 합치면 9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이런 매체들이 사실 API 다 열어놓고 광고 집행하고 광고 매니지하는 게 굉장히 뭐 잘 이제 디지털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말인즉슨 사람이 일일이 가서 뭐 세팅을 하고 이제 세팅이라고 하면은 뭐 누구한테 광고 내보낼 건지, 그렇죠. 어디에 사는 뭐 타겟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타겟 오디언스라고 하는데 뭐 성별은 어떻게 되고 어디 사는 한 나이대는 어느 정도 되는 사람한테 광고를 내보낼 건지, 어느 사이트에 광고를 뭐 어디에 게재를 할 건지, 어느 위치에 게재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건 사실 굳이 사람이 안 해도 네. 충분히 AI가 했을 때 훨씬 더 자동화되고 더 효율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대체를 하면은 단순히 코스트 세이빙뿐만이 아니라 효율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최적화가 되고 효과도 더 크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말이 될 것 같은 게 이게 그런 이제 광고 플랫폼들을 우리가 사용해 보면 그거 우리가 그 뭐 거창한 애널리틱스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거를 제공해 주잖아요. 우리가 분석 데이터를 그렇죠. 제공해 주는데 사실 일일이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사실 현실적으로 현재 웬만한 이제 에이전시들에서는 다 사람이 그걸 해요. 그러니까 네네. 주니어 이제 광고 이제 막 하시는 분들이 그냥 결과를 보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이렇게 굉장히 감이 좋아서 경험 기반으로 여기다가 광고 내보내면은 엄청나게 좋아질 거야 해서
거기다 내보내서 효과가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저기 한번 광고 내보고 그렇죠. 아 인스타 광고가 페이스북보다는 좀 더 좋은 것 같다. 그럼 여기에 좀 더 버짓을 태워볼까 하면서 여기에 광고 더 내보내고 이렇게 다 그냥 매뉴얼리 세팅을 바꾸면서 하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충분히 AI가 훨씬 더 네. 재빠르게 대응하고 더 효과 좋게 대응함으로써 효율을 많이 높일 수가 있는 그렇겠네요. 부분이죠.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 신장이지 않습니까? 그쵸. 제품을 만들면 그 매출 신장인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매출 올리기 위해서 마케팅이 꼭 필요한 수단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런 이제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네네. 그 디지털 마케팅을 인간보다 굉장히 더 빨리 또 맞춤형으로 또 가성비 좋게 네네. 해줄 수가 있다면, 네. 예, 그게 지금 입증만 된다면, 네네. 아까 그 대출 손실률 줄인 것만큼 훨씬 더 많은 아까 금융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전체 기업들에서 제품 다 있잖아요.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그 파급력을 가질 것 같은데. 저희가 봤던 통계 중에 전 세계 존재하는 이제 뭐 기업 수가 한 100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 50개는 디지털 광고를 못 하고 있다는 통계를 저희가 네,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맞아요. 솔리드의 사장이었던 저처럼 어려워서 근데 너무 비싸서 에이전시 시장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이거를 쉽고 이제 가성비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정말 싸게 네. 뭐 1,000만 원이 아니라 그냥 한 10,000원 정도만 가지고도 시작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시장이 확 낮아지는 거죠. 아니, 이 방송 보고 있는 그 광고 업계에 종사하신 분들은 어떡하죠?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아까 인공지능이 이제 충분히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컨텐츠를 생산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제일 중요합니다. 디지털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컨텐츠 보고 사실 클릭하고 말고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컨텐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컨텐츠를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제품에 대한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데 그 마케팅을 플랫폼을 이용하는 건 AI가 하지만 네. 어차피 사람들이 들어와서 뭔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보여주는 그 컨텐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카피가 됐건 네네. 아니면 영상이 됐건 아니면 뭐 문구가 되고 무엇이든 간에 그죠? 네,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생산하고 이제 어떤 전략을 고민하는 부분은 아직 사람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는 없고요. 저는 좀 괜찮겠네요. 저를 대체하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네, 당장에. 괜히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어. 근데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좀 귀찮아한다든지 이 부분이 좀 자동화되면 훨씬 더 코스트 세이빙이 될 것 같다는 부분이 컨텐츠 부분에도 분명히 있는데요. 편집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지금 테스트 해주고 계신 저희가 지금 베타 테스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저희 솔루션을. 그래서 지금 실제로 광고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베타 테스팅을 하고 계시는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네. 내 제품 사진이나 약간 내가 하고자 하는 문구나 이런 거는 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배너 광고를 가로로 길게도 만들고 세로로 길게도 만들고 페이스북용, 인스타용 이렇게 되게 많이 필요한데 일단 포토샵을 내가 다룰 줄도 모르고 그거 가지고 디자이너 고용하지 않으면 그것도 한 몇백 든다. 그래서 너무 이 컨텐츠를 편집하는 부분, 그러니까 컨텐츠의 기초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편집을 해서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만드는 부분이 되게 어렵고 이게 네네. 베리어가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또 인공지능이 대체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비전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지를 저희 쪽에 업로드를 사장님이 해주시면 그 이미지에서 이제 우리가 해쳐서는 안 될, 자르거나 이제 크롭하거나 아니면 텍스트를 뭐 겹쳐서 놓거나 이러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모델의 얼굴이라든지 뭐 시계 광고다라고 하면은 시계를 차고 있는 손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딥러닝 엔진으로 자동으로 디텍트를 해서 이 부분을 해치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이제 텍스트를 삽입을 하고 텍스트를 삽입을 할 때도 텍스트 색깔, 폰트 타입 이런 것들도 이 광고주의 어떤 포지셔닝과 이 이미지의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을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셀렉을 해서 편집을 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거의 이거를 사람이 하게 되면 한 일주일 넘게 소요가 되고 이거 엑셀로 관리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인공지능이 거의 인스턴틀리 만들어주게 되면 그것도 코스트 세이빙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코스트 세이빙뿐만이 아니라 아예 이거를 시도조차 못해서 디지털 광고를 못했던 사장님들한테 이 시장을 열어드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궁금한 게 제가 그렇게 인공지능 만든 그 광고를 이제 뭐 인스타건 페이스북에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거기서 클릭률이라 그런 걸 이제
분석할 거 아닙니까? 네. 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요거 보니까 색깔을 좀 바꾸면 더 클릭 높아지겠다. 이런 것도 나중에 얘가 학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예, 저희가 만약에 많은 테스트들을 이제 할 수 있으면, 근데 그런 솔루션은 뭐 시장에도 이미 나와는 있는데요. 뭐 저희처럼 굉장히 다양한 어떤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정교하게 이제 분석을 하는 데들은 아직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크리에이티브, 제가 광고 크리에이티브라고 부르는데 이 광고 네. 컨텐츠를 여러 가지를 내보낸 다음에 결과적으로 뭐 글자 색깔이 뭐 파란색인 게 빨간색보다 더 좋았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좀 더 버짓을 태우고 이제 이런 방식을 저희도 쓰고는 있습니다. 이게 그 클라우드 서비스입니까? 예. 클라우드 서비스면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그 아드리엘의 그 인공지능 엔진은 다양한 중소기업. 근데 업종을 예를 들면 뭐 IT 업종이라든지 뭐 제약 업종에 막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약 업종의 타깃 오디언스들은 여기를 이런 색깔을 좋아하네. 이렇게 IT 쪽은 뭐 이런 것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가 유저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쌓고 있는 이제 광고계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결국에는 구글과 페이스북인데 그렇죠.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자동적으로 타겟팅을 최적화하고 이제 이런 엔진들을 이제 플랫폼에서 갖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소규모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근데 굉장히 그 숫자가 많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가 저희가 봤을 때 아직까지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없는 걸로 보여져서. 근데 제가 쪽에서 또 이제 토크아이티에서 많은 또 대기업도 많이 다루거든요.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글로벌 기업들도요. 지금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그런 거 잘 없어요. 쉽지 않아요. 저희가 에이전시 분들 아까 이제 수많은 광고 업계 분들이 저희 얘기 들으시면 굉장히 위협을 느끼지 않느냐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제 대형 광고주든 이제 중형 광고주든 이미 프로젝트 하고 계시는 에이전시에서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주세요. 왜냐면은 에이전시에서 항상 프로젝트가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해서 이런 부분이 좀 자동화가 되고 이제 그 에이전시도 어떻게 보면 체질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거를 자체적으로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자동적으로 돌려주고 이런 부분은 자동으로 편집이 되고 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많은 프로젝트를 이제 가져갈 수 있고 또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이 고민을 해야 되는 전략, 포지셔닝 이런 거에 더 시간을 써서 더 좋은 전략을 만들 수 있을 텐데 하면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에이전시 입장에서 오히려 더 쓰고 싶어하는 솔루션이시고. 그렇네요. 왜냐하면 사실 그 광고 에이전시들이 그 이것저것 막 아주 더미한 것서부터 크리에이티브까지 다 하다 보니까 일에 치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기업 고객의 맞춤형으로 지금 전략이라든지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고 싶어져 현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이런 그 루틴한 것들은 AI가 다 해주고 그렇다면 이제 에이전시는 이제 그쪽에 포커싱하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AI하고 이렇게 스마트하게 협업을 하는 그런 에이전시들이 앞으로 많아지겠고 그런 에이전시들로 광고 업계가 판도가 좀 바뀌겠네요. 이런 것도 활성화되면.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장을 열어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지금 그 엄 대표님께서는 요거를 좀 디지털 마케팅 분야를 하셨지만 지금 또 다양한 분야에서 엄 대표님처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뭔가를 적용시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 시대는 결국은 앞으로 모든 분야가 그 AI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뭐 루틴한 것은 AI가 하게 하고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것은 사람이 하고 그렇게 전체 산업이 그런 식으로 뭔가 변화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 하면은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이제 대체된다, 위협을 느낀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컴퓨터가 생겨서 많은 것들을 자동화 시켰다고 해서 우리가 덜 바쁜가? 덜 바쁘지 않거든요. 더 바빠졌지 덜 바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거를 더 좀 추구를 하고 더 부가가치가 높고 더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에서 좀 일을 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것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되게 루틴한 것만 대체를 하고 더 많은 시간과 여유를 줘서 더 크리에이티브한 곳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한 몇 년 후 정도가 되면 이렇게 마케팅 분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다양한 분야에도 그 이렇게 AI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이 좀 바뀌어지는 그런 것이 좀
약간 일상화되는 네. 그런 시점을 앞으로 한 몇 년 후라고 보십니까? 저는 짧으면 10년, 뭐 길어도 어. 15년, 네, 야. 그 사이에 판도가 그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데이터가 쌓이는 속도와 이제 결국에는 데이터거든요. 네. 네, 얼마나 이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느냐. 데이터가 쌓이는 속도를 봤을 때 그 정도면 충분히 지금 PD님이 말씀하시는 협업해서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자체가 커머디티가 되는 네, 그런 세상이 지금 금방 올 PC나 거예요. 인터넷처럼 네. 네. 디지털 마케팅 쪽에 지금 아까 문제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문제들을 이제 아드리엘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가 그 이제 네. 크리에이티브한 이제 뭔가 맞춤형 광고라든지 플랫폼 맞는 그런 것들을 알아서 만들어주는 그것이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멀티 플랫폼에 자동으로 광고를 집행을 해서 네네. 네, 자동으로 광고를 집행을 하는 이제 저희가 아드리엘 커넥트라고 부르는데요.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솔루션들을 보면은 다들 이제 페이스북용 광고 툴, 뭐 구글용 광고 툴 이런 것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한 광고 플랫폼에만 광고를 이제 자동으로 집행해주는 툴임에도 불구하고 뭐 수백억씩 매출을 내고 굉장히 잘 돌아오고 있거든요. 이런 툴들이. 근데 이제 뭐 그런 멀티 플랫폼을 자동으로 연결해서 이제 광고주는 뭐 굉장히 조금만 뭐 자기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도 자동으로 이 멀티 플랫폼에 맞는 세팅을 인공지능이 해줘서 광고를 멀티로 집행을 해주게 하는 그런 툴은 제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제대로 된 걸 못 봤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아드리엘에서 보니까 이게 챗봇처럼 인공지능이 그 실제 의뢰하는 기업의 네. 담당자하고 사전에 뭔가 상담을 인공지능이 해주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인공지능 에이전트라고 저희를 부르는데 저희 슬로건 자체가 AI 에이전트거든요. 그래서 저희 유저는 이제 에이전시도 아니고 이제 광고주들이니까 이제 네. 광고주들이 원래 전통적인 에이전시 분들하고 일을 하는 방식을 보면 맨 첫 번째가 결국엔 전화하고 미팅해서 나는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난 이 정도의 예산이 그렇죠. 있고 난 이런 걸 팔고 있고 온라인 회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에이전시가 그거를 소화를 해서 그 다음에 광고 전략을 짜주는 건데 그 컨설팅 과정을 이제 저희가 챗봇 UI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주가 저희 웹사이트 들어와서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광고주님 웹사이트 있으세요? 거든요. 되게 쉽죠? 대답하기. 네네. 있다라고 하면 웹사이트 주소 알려주세요. 광고주님 뭐 지역은 어느 지역이세요?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에 관련된 되게 어려운 어떤 질문들이 아니라 그냥 광고주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그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광고 전략을 자동으로 짜드리죠. 짜가지고 광고주한테 이제 뭐 이메일을 보내주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즉석에서 바로 즉석에서 인스턴트. 예. 그럼 그것에 마음에 들면 그때 전화하든지 미팅을 하는 거군요. 아니요, 마음에 들면 그냥 네. 신용카드 클릭을 해가지고 클릭해서 그냥 신용카드 정보 주시면 바로 그냥 광고 집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담당자가 아드리엘의 담당자 사람을 만나진 않고 네. 전혀. 예. 그럼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테스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참여 기업도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한 몇 개 기업이 지금 참여해서 하고 지금은 저희가 5개 기업을 먼저 하고 있고요. 네네. 차주에는 글로벌 업체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할 예정이에요. 네네. 저희가 지금은 클로즈드 베타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을 막 하는 것보다는 이제 소수의 기업들을 그렇죠. 저희가 타겟하는 시장, 저희가 한국 시장만이 타겟이 아니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저희가 제대로 된 어떤 피드백을 받고 이런 과정이 중요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정이 앞으로 사업 일정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실 예정이신가요? 지금도 만약에 베타 테스트에 참여를 하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사인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드리엘.ai 네, 아드리엘.ai로 들어오셔서 이제 베타 테스터 신청 그냥 회사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회사가 이제 저희 거를 써서 지금 테스트를 해서 좀 어떤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만한 기업인지 아닌지만 저희가 빠르게 판단을 해서 선정이 되시면 베타 테스트로 바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사람이 선정하는 겁니까? 그것도 AI가? 그건 제가 합니다. 현재 우리의 버전은
이런 기업, 이런 걸 하려는 기업들한테는 그래도 제일 맞을 것 같다. 한 몇 군데를 꼽아준다면 어디가 됩니까? 어떤 분야입니까? 정확하게 꼽자면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분들, 아, 네. 네. 또는 뭐 대규모의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 뭐 이커머스에서도 충분히 쓰셔서 효율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패션, 코스메틱 분야처럼 뭐 반짝해서 디지털 마케팅 한 번 몇 억씩 써서 뭐 한 번 인지도를 높이고 많은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이런 패션이나 뭐 뷰티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요즘 뜨고 있는 다이어트 시장 이제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계속 그렇죠. 광고를 내보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컨텐츠 같은 거는 뭐 그냥 사진이나 이런 정도만 올리면은 이제 계속 멀티 채널에다가 꾸준히 광고를 내보내야지만 지속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이제 산업군이 이제 패션이나 이런 쪽인데 그런 데들이 아무래도 이제 아드리엘을 써서 굳이 광고 대행사 통하지 않더라도 아드리엘을 써서 그냥 꾸준히 광고 내보내면서 네. 인지도 계속 올리시고 이제 가장 잘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쪽이. 네네. 그 글로벌로 진출하는 기업들도 이제 맞을 것 같은데. 아, 예. 국내에서 글로벌로 그렇죠. 특히 예. 진짜 좋은 지적이신데요. 국내에서만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 타겟하시는 분들. 더 막막하거든요. 그럼요. 어디다 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그래서 구글 뭐 서치 광고라든지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가 뭐 필수인데 이런 쪽에 대한 컨텐츠 뭐 같은 거는 저희가 초기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링크드인도 아무래도. 가능한가요? 링크드인도? 네. 그래서 특히 B2B 쪽 같은 경우는 B2B 사업을 하시는 데들은 링크드인이 필수예요. 예. 그래서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이제 B2B 최적화된 어떤 광고 매체로서 저희가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네, 가능하십니다. 네. 네,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네, 자, 제가 엄 대표님하고 한 50분? 거의 1시간 토크한 것 중에서 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1시간에 너무 다 좋아, 다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여러분 그때 퇴근 시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25분으로 좀 줄인 겁니다. 사실 나머지 25분도 되게 좋았는데 그래도 네네 줄였고요. 자, 이제 Q&A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설문 여러분 응해주셔서 저희가 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설문하신 분 중에 3분 추첨해서 경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경님께서요. 아직 국내에서는 RPA를 활용해서 잠재 고객을 타겟팅하는데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먼저 이 질문 전에 RPA 있지 않습니까? RPA 요새 뭐 하는데 그것도 AI인가요? 그게 네. 죄송한데 뭔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RPA가 뭐 이렇게 자동화 시키는 거거든요. 자동화. 네네. 네, 자동화 시켜서 뭐 이렇게 어떤 걸 자동화 시키는? 어떤 챗봇 같은 것도 쓰이고 있고요. 네. 그동안 어떤 그런 것들을 한 거죠. 글쎄요, 제가 이게 정확하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이거에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시는지. 네네네. 일단은 뭐 RPA를 차지하고, 네네. 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관점이 있으신지 그냥. 저희가 지금 서비스 내에서 리타게팅도 가능하거든요. 네네. 리타게팅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뭐 만약에 구글 애널리틱스라든지 페이스북 픽셀이라든지 이제 트래커라고 부르는 이제 지금 광고주님의 현재 웹사이트에 뭐 기존에 접속을 했거나 이제 그랬던 뭐 상품을 구매했거나 그랬던 이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리타게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리타게팅은 사실 국내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가능하거든요. 이제 개인 정보를 기준으로 이제 그걸 리타게팅을 하는 게 아니라 접속했던 어떤 이력, 쿠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질문하신 거는 지금 잠재 고객 타겟팅이어가지고 뭐 리타겟팅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잠재 고객을 저희 쪽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뭐 타겟팅을 저희가 구성을 하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랑 이제 픽셀에서 자동적으로 루컬라이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접속했던 고객들과 비슷한 어떤 이제 성향을 가진 고객들을 이제 그 플랫폼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기준으로 이제 타겟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쓰고 있고 이제 그거는 사실 개인정보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어서 그 정도로 저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RPA가 뭐냐면 이제 기존 그 반복적인 그런 반복 루틴한 작업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로봇이 네, 로봇이 네. 자동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 네. 네. 네, 그게 지금 광범위하게 정의하시면 오케이, 그게 오케이. 저희가 네네네. 하는 게 맞기는 네네. 한데, 예. 자, 내가 보기엔 지금 아드리엘이 RPA보다는 훨씬 더 그 저는 이제 AI 인공지능의 인텔리전트한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네. 아, 그 개인정보 보호 저희도 되게 많이 고민하는, 제가 광고회사이기 때문에 네네. 광고회사가 가장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미움받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데이터를 보유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은 일체 없고 특히 이제 광고주님의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도 충분히 광고주님이 언제든지 뭐 탈퇴를 하시거나 뭐 삭제를 하시거나 광고주님이 입력했던 데이터를 뭐 삭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을 저희가 드릴 수 있고 네.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언제든지 삭제.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제 그 right to be forgotten이라 그래서 내 정보를 이제 삭제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줘야 된다는 게 네네. 유럽에서 GDPR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손상현님께서는요. 이가병님께서 이 마케팅 비용이 낮아져가지고 아드릴 굉장히 싸게 해준다면 네. 많은 기업들이 다 아드릴만 쓰면 더 똑같은 거 아니야? 서로 똑같은 건데 네. 같은 형태 마케팅 사용한다면 효과가 반감되는 거 아닌지. 제가 이 질문을 아까 이제 솔리드웨어라는 이전 회사 말씀도 초반에 좀 드렸었는데 네네. 그때도 똑같은 질문 받았어요. 아, 다 솔리드웨어 솔루션 써서 모든 보험회사가 다 솔리드웨어 솔루션 써서 손해율이 낮아지면 결국에는 보험료가 똑같아지고 다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 네네네. 네, 이론적으로는 맞는데요. 사실 그렇게 되기에는 이미 그 저희가 인벤토리라고 부르는 그 플랫폼들에 존재하는 그 광고 게재할 수 있는 매체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네.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저희 비즈니스 플랜에 있는 이제 저희 타겟 광고주님들 숫자에 비해서 전 세계에 존재하는 광고주님 숫자는 이미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먹어서 다 열지 않는 이상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문제점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같은 아드릴 쓰더라도 우리 아까 토크에 나왔지만 그 배너 광고라도 그 컨텐츠 네네. 카피를 어떻게 할 거냐. 네. 그거는 그 기업주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기업에서 그죠? 네. 아무리 똑같은 아드릴 쓰더라도 또 봤는데 노출이 똑같이 됐는데 이건 카피가 영 매력적이지 않아. 네. 한쪽은 카피가 매력적이야. 네. 매력적인 카피를 누르게 돼 있죠.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대로 저희가 베타 테스트 지금 진행 중인 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저희 테스트 진행하시는 광고주 중에 그 단백질 선식을 파는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은 이제 실제로 그 사업을 1인 기업으로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컨텐츠라든지 이런 데 되게 공을 들여서 광고 되게 잘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아드리엘 태워보니까 광고 뭐 클릭률도 굉장히 높고 와우. 결과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직접 광고는 못 해드리기 때문에 이름은 얘기 못하지만 어쨌든 결과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제 제가 테스트용으로 대충 그냥 뭐 비누를 파는 회사 같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냥 대강 그걸 한번 내보내봤어요. 컨텐츠 네네네.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아무 편집이나 이런 거 없이. 그래서 그냥 아드리엘에 그냥 태워보기만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결국에는 광고주에도 좀 신경을 써서 컨텐츠에도 공을 들이고 그렇죠. 아드리엘을 잘 관리를 네네. 해서 쓰고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도 퍼포먼스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준화되는 현상은 조금 네. 저는 이제 아드릴 같은 것이 이렇게 마케팅을 이렇게 AI가 인공지능이 수행하게 해주는 것이 정말 활성화된다면 네. 우리 전 세계적으로 뭔가 카피가 됐건 영상이 됐건 뭔가 컨텐츠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기업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네. 네네, 그럴 것 같아요. 이미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카피가 더 효율적이었냐, 어떤 광고 카피가 더 효과가 좋았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네.
그런 거를 능동적으로 제한하고 이런 업체가 굉장히 잘 활동하고 있고 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뭐야 알파고 보면 이제 알파고 제로 뭐 알파고도 버전이 계속 이렇게 새로운 버전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수소학습 아드리엘의 지금 이 학습 그 머신러닝도 그것도 버전이 계속 새로운 버전이 생기는 건가요? 그럼요. 예, 예. 기존 버전은 없어지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알파고처럼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는 계속 그 버전에서 뭐 업그레이드가 되는 형태가 될 거고요. 저희의 코어 밸류는 이미 저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코어 밸류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이제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가 만들어진 거고 거기서 이제 이 코어 밸류를 더 잘 전달드리기 네네.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피처들을 저희가 이 위에다 얹어서 버전 2, 버전 3 이렇게 제공을 하겠죠. 예. 네네. 김영수님 네이버 블로그 및 검색 광고 등의 플랫폼 연동 계획은 있으신지요? 네. 네, 저희는 분명히 예, 뭐 있고요. 저희 뭐야 네이버에서 투자 받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투자 받았는데 여러분 원래 이 토크가 있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 이제 뺐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네이버에서 투자 받았는데 네이버가 아직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네. 근데 네이버는 네이버 정책상 아직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완전히 오픈 API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건 조금 이제 논의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계획은 있으나 아직 네. 진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스테파노님께서요. 스테파노님 뭐야 프로필 사진 바꿨네요. 훨씬 좋습니다. 개발자가 필요 없는 시스템인가요? 플랫폼인가요? 네, 전혀 필요 없습니다. 네, 마케터도 필요 없고 개발자도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제가 개발자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네네.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스테파노님이 개인의 접속 이력이 일반적으로 취득이 가능한지요? 이건 저희가 취득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거는 그 구글 애널리틱스 써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가 결국에는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제 아드리엘 웹사이트가 있으면 아드리엘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네. 뭐 이것저것 뭐 컨텐츠도 읽어보고 사인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 애널리틱스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게 누구고 이름이 뭐고 이런 걸 당연히 모르지만 이제 그걸 접속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을 다시 이제 저희가 타겟팅을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원래 그것도 토크가 있었는데 제가 토크 뺐는데 아드리엘이 왜 아드리엘로 지었을까요? 그거를 힌트를 좀 그 유사한 걸 좀 쓰신 분한테 제가 경품 보여드릴게요. 심심풀이 한번 써보세요. 아드리엘을 왜 아드리엘로 지었을까? 회사 이름은 아드리엘인데 네 한번 네. 자 그다음에 전시영님 A/B 테스트 등 당연히 성과 평가를 할 텐데 리포트 니즈가 다양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느 수준으로 고객 요구를 충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저희가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게 그 고객의 어떤 수준,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고 있는 정도, 이제 뭐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의 이제 니즈와 마케팅을 계속 하셨던 버짓을 막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의 니즈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는 어떤 분은 굉장히 브레이크다운이 잘 되어 있는 복잡한 리포팅을 얻기를 원하시고 어떤 분은 그냥 클릭 몇 번 했어 뭐 세일즈가 그래서 얼마였어 그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보만 얻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그 절충안을 잘 만들었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는 이게 계속 강조했지만 중소기업, 스타트업, 이제 정말 마케팅 에이전시를 쓰기엔 어려운 이제 그런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코어 밸류를 항상 해치지 않기 위해서 중요 정보만 딱딱딱 보실 수 있게 정리를 해놨어요. 다만 이제 그 안에서 알고 싶은 것들은 다 알 수 있게. 근데 이거는 직접 보여드려야지 네, 설명이 네, 가능한 거라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에이전시에서 리포팅하는 부분들은 다 보시는 게 가능하고 어떤 키워드가 가장 클릭률이 높았고 세일즈가 이제 컨버전이 잘 일어났는지 네, 마케팅 용어들을 최대한 쓰지 않으면서 이제 보이기 쉽게 하면서 하지만 동시에 필요한 정보들은 보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리포팅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 회사 URL이 adriel.ai죠? 도메인 네임이 .ai죠? 네네네. .ai가 있나 보죠? 그런 것도? 네. 야 비쌀 것 같은데 좀? 비싸요. 그죠? 네, 비쌉니다. AI가 제일 비쌉니다, 요즘에. 얼마예요? 저 토카이.tv, TV도 비싸거든요? .tv도. 근데 그거는 이제 도메인 이름에 따라서 가격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요. 아, 네. 네, 근데 뭐 수십만 원짜리도 있고. 와, 네, 그래요? 네. 와우. 그래서 김수열님
연동하는 기존 플랫폼 사업자, 페이스북, 네이버 등에서 API가 없어지거나 변동 시에 어떤 조치로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나요? 이 부분 되게 좋은 질문이시기는 한데요. API가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연속성을 저희 쪽에서 보장 못 해드리죠. 그렇죠. 다만 네. API가 없어진다는 거는 그 구글 또는 페이스북의 그 서비스 자체가. 서비스 그 기업의 어떤 가치, 기업이 제공하는 가치, 음. 그러니까 오픈 생태계 네. 그걸 완전히 그냥 없애버린다는 네. 거기 때문에 네, 네. 그 API 자체가 없어지진 않을 거고요. 물론 API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달라졌고, 근데 네네. 그런 것들에는 굉장히 로버스트하게 저희가 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시스템이 변하고 어떤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종류가 바뀌고 이런 거에는 영향을 전혀 서비스단에서 받으실 일이 없습니다. 네. 손상현님, 아드리엘도 좀 전에 말씀하신 컨텐츠 관리가 되는지요? 혹시 지금 안 되어 있다면 이후 적용 예정이신지요? 지금 이미지랑 뭐 텍스트를 주시면은 배너를 만들어 드리고 또 다양한 플랫폼에 맞게 저희가 자동으로 편집해 드리고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이미 완성이 네네네. 되어 있고요. 네. 비디오 컨텐츠 업로드, 비디오 컨텐츠에 대한 자동 편집, 그런 것들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야. 올해 안에는 아마 완성이 그래요? 예, 예. 와, 그거 지금 저도 한번 좀 기대되네요, 그거는. 네. 제가 그때 토크하고 나서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정말 꼭 할 테니까, 네네네네. 저희 확실하게 좀 이렇게 잘 네. 보여주세요. 물론입니다. 자, 이종우님, 서비스 도입을 할 경우에 중소규모의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까요? 저희는 이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아니죠? 도입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 무겁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클라우드 서비스죠, 그냥. 네,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고 그냥 저희 회사 사이트 접속하셔서 이렇게 쭉 해보시고 광고 이렇게 하겠다 하면은 저희가 뭐 아주 작게는 뭐 하루에 10,000원? 네네. 부터 네, 뭐 많게는 뭐 더 많이 따로 제한은 없고요. 네네. 네, 뭐 그냥 하루에 10,000원부터 써보실 네네. 수도 있으세요. 네, 따로 시스템 도입 비용이 없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아드리엘은 지금 여러분들이 내는 그 광고비에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일정 수수료를 받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죠? 저희는 미니멈 네네. 코스트가 네, 없습니다. 미니멈 그게 코스트. 가장 그렇죠.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그렇죠. 광고 대행업하고. 네네. 손상현님, 아들 같은 마음으로 만드셨나 보네요. 아니면 영어로만 보면 광고계의 천사 아닌가요? 이게 아드리엘을 왜 아드리엘 했는지 장유상님은 AI 디지털 마케팅에 도움을 딴 거 아닌가요? 스테파님은 애드버타이즈를 리얼로? 네. 자, 뭐 이 세 분 중에서 그래도 아드리엘의 좀 근접한 분이 어떤 분일까요? 다 너무 좋은 답을 주셨는데요. 네. 제가 생각 못한 것도 있어서 예, 되게 좋은 답변 주셨는데 어떤 걸 생각 못했어요? 애드버타이즈를 리얼로요. 그거는 너무 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얘기인데 진짜. 제 처음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네네네. 근데 손사장님이 정답을 주셨습니다. 정답 그래서 예, 저희가 뭐 경품이라도 가져왔어야 되는데 네네네. 나중에 저희 쪽에서 광고하시면 저희가 네네. 예,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광고비를 지원. 네네. 손상희님 나중에 그 아드리엘의 그 마케팅 이용하실 거 있으면 굉장히 파격 좀 해준다고 하니까 하시고요. 저희는 경품 보여드릴게요. 커피빈 상품권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상희님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지금 이제 베타 테스트 기간이죠. 네. 그러면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언제쯤 그 아드리엘 서비스를 이제 실제로 이제 해보시는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어쨌든 베타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거는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네네. 다만 저희가 얼마나 더 욕심을 내서 더 많은 저희가 드리고 싶은 서비스 피처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이제 내놓을까 이제 그걸 결정하는 게 어려웠는데 저희가 결정한 거는 좀 빨리 내놓자. 왜냐면은 너무 요청을 많이 주세요. 빨리 네네. 하고 싶다. 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네네. 이거 되게 필요하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네. 주변에 되게 많아서 좀 용기를 가지고 다음 달에 저희가 다음 달에 대대적으로 다음 달 몇 월 며칠 정했어요? 11월 X일로 11월 X일 하순? 아니요 상순? 예, 초순이요. 초순이네요. 초순. 예.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아, 던져놨으니까. 손상현님이 저기 뭐야 그 마케팅 할 게 있대요. 아, 네네네. 손상현님. 제가 성함 기억해놨다가 네네. 네, 꼭 제가 연락드리도록 손상현님 하겠습니다. 저기 뭐야 그 아들이랑 거기다 메일 보실 때 저 뭐야 토크아이티의 테크리뷰에서 그 질문 잘하는 사람 뽑혔다고 하시면 기억하셔가지고. 아니, 제가 성함 기억해놓겠습니다. 아, 네네, 네, 성함 알겠습니다. 제대로 적어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말씀 맞추고 갈까요? 네. 저희가 이제 광고 이게 거창하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뭐 인공지능으로 뭐 할까를 생각한 것도 아니고 네. 광고계를 우리가 다 이렇게만 해볼까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중소기업 사장으로서 스타트업 사장으로서 너무 좀 이게 너무 힘들다, 너무 비싸다, 막 이런 거를 좀 자동화해서 그냥 되게 가볍게 싸게 네. 광고를 그래도 효과 좋게 내고 싶다라는 그냥 그 작은 니즈 하나만으로 네. 이거에 뛰어들었는데 생각보다 저 같은 제가 가졌던 그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럼요. 그걸 공감하면서 그걸 저희가 또 하나씩 풀어드리면서 하는 게 지금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지금도 이제 테크리뷰 들어오기 전에까지 계속 저희 베타 테스트 하시는 분이 질문 주시고 막 네. 이거는 클릭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것도 더 해볼까요? 저것도 네. 더 해볼까요? 이런 질문들을 막 주세요. 근데 저희 목적은 이제 이 질문들까지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저희 인공지능이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미리 해서 네.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들을 많이 풀어드리고 이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계 천사로서 예, 그렇게 포지셔닝 할 수 있는 날까지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다음번에 그 아까 그 1인 기업 선식 단백질 네네네. 선식 하신 분도 그렇고 이제 베타 테스트하고 이제 11월 초순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좀 효과를 많이 본 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 한 3분 정도 여기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네? 너무 좋죠. 그렇게 하면 네. 같이 그때는 여기 안 계시고 네. 저랑 옆에 계셔가지고 그분들을 인터뷰하는 거죠. 네네네. 네. 네. 왜냐면 엄 대표님이 하는 관점이 네 관점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걸 뽑는 게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그럼요. 네,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네, 네네. 꼭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테크리뷰 맞추러 가고요. 여러분 테크리뷰는 매일 그 요일별로 주제가 다릅니다. 그 월요일 날은 오늘같이 이제 AI라든지 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쪽에 하고요.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 IoT 관련돼서 그 현대중공업에서 실제로 이제 Io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신 팀장님께서 그 담당자분이 직접 울산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웃깁니다. 이제 지나고 그다음에 또 다양한 또 전문가분들 나오시니까 IoT 관련된 분들은 굉장히 흥미로울 거고요. 다음 주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요일 날은 저희가 이제 내일은 오라클이나 그다음에 SAP 유지보수 비용을 50% 절감시키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수요일 날은 보안 쪽, 목금은 IT 인프라 쪽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등록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테크리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